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서의 기본 획 중에 갈구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갈구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붓을 펼치고 모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현침과 빗침을 제대로 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침과 빗침 안에는 우리가 붓을 펼치고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요 현침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끝이 모이는 것이 현침입니다. 붓이 둥글고 뾰족한 모양인데, 둥근 모양에서 처음에 붓을 놓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모양에서 어떻게 놓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짧게. 처음에 붓을 이렇게 짧게 놓았을 때 이 부분의 가장 중심 지점이 붓끝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붓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뾰족한데 이렇게 휘어졌을 경우에는 이 붓끝이 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부터 털이 나오죠. 그리고 주르르 나옵니다. 즉 붓끝의 자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즉 이 부분이 다 붓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앙 지점을 찾아서 힘을 줘서 내리는 거죠. 우리가 붓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제가 붓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붓의 축을 이 부분의 가장 중앙 지점을 향해서 축을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즉 붓을 처음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붓끝은 이 앞쪽에 있지만 허리는 이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붓의 허리, 즉 위에서 봤을 때 가장 털이 긴 부분의 모습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가장 중앙 지점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밑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죠. 자, 이때 올릴 때는 손목이나 손가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놓고 난 다음에 팔 전체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이럴 때 이 모양이 S자 모양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붓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붓이라는 것은, 이 동양붓은 뾰족합니다. 이때 서해붓이 뾰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왜 서해붓이 이렇게 뾰족할까요? 자, 뾰족하면은 아무래도 굵고 가늘기가 되죠. 즉 굵고 가늘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 붓을 놓고 난 다음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즉 파고 들어가기 가장 용이한 상태가 붓이 뾰족한 상태라는 거죠. 납작한 붓 같은 경우에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붓틀 자체가 뾰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을 향해서 눌러주면은 붓이 펼쳐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현상을 이용해서 붓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붓을 펼치되 골고루 펼쳐야 됩니다. 골고루 펼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따라오고 어떤 부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즉 털들이 각각의 힘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붓의 가장 중심 지점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서 눌러주어야지 그 부분, 즉 가장 중앙 부분으로 향해 주셔야지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양옆의 부분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면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 붓의 뾰족하고 둥근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현침을 제대로 했을 때 털들이 각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구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침이 반드시 되어야만 갈구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펼치고 모으는 방법인데, 그것은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게 놔야 됩니다. 붓끝만 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붓의 축을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음에 수직으로 누르면서 갑니다. 이때 누르면서 갔기 때문에 털들이 밀어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죠. 가장 중앙 지점을 향했을 때 이렇게 중앙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붓끝이 앞쪽이고 축이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획의 가장 중앙 지점을 향해서 위쪽의 축을 올려준다는 거죠. 이때 붓끝을 향해서 힘을 실으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붓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작게 놓고 축을 세우고 다음에 그 중앙 지점을 향해서 수직으로 누르면서 반대방에 탄력을 주면서 갑니다. 이때 누르는 거 하고 가는 거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끌고 가기도 하지만 누르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팔이 먼저 가고 붓이 따라온다는 거죠. 붓을 끌고 가는 느낌입니다. 붓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제대로 끌기 위해서 누르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붓이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작게 놓는 것이 잘 안됩니다. 너무 크게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작게 놓는 것의 어떤 장점은 뭐냐 하면은 스프링이 길면 길수록 탄성이 큽니다. 붓도 마찬가지로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휘어졌다가 서는 그 탄성, 즉 얼마만큼 많이 휘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휘어져 있을 때는 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고, 근데 너무 크게 놓고 난 다음에 세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뒷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이 부분 내가 원하는 각을 놨을 때 이 각을 제대로 다 끌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서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눌러서 펼치기 위해서 뾰족한 상태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붓끝 쪽으로 힘을 주는 붓끝 쪽으로 축을 올리는 순간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반대 방향 탄력 주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붓끝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고, 이렇게 갈 때 비로소 중앙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갈구리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갈구리를 연습하시기에 앞서 팔 움직임을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하시냐면 길쭉한 타원을 그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너무 굵게 하지 마시고 요 정도 굵기로 5mm 정도의 선을 그어봅니다. 붓끝만 대인 상태에서 팔로 움직입니다. 이때 필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팔로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런 연습을 일단 먼저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습하실 것은 제가 난초를 연습할 때 줄기에서 난초나 안 그러면은 뭐 나무 가지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굵은 가지에서 짠 가지가 붙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확실하게 딱 붙어 가지고 그 다음 가늘어지기 때문에 필압을 주고 난 다음에 갑니다. 즉 요 연습이 갈구리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즉 붓을 놓고 난 다음에 붓끝 쪽으로 위로 올리면서 누르면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것이 갈고리겠죠. 자, 즉 요거와 대칭이겠죠.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누르면서 가면은 붓이 자동으로 모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붓이 모이는 연습을 합니다. 작게 놓고 붓끝 쪽으로 밀어 올리고 가는 거. 자, 붓끝 쪽으로 밀어 올릴 때는 항상 팔 전체를 올리고 가볍게 붓끝 쪽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움직입니다.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고. 자, 이때 갈 때는 팔로 같이 갑니다. 손목을 이렇게 가거나 이래 밀듯이 가거나 안 그러면 너무 이게 앞서가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붓끝과 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으로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같이 가는 느낌으로 붓끝을 뽑아내는 기분으로 연습을 합니다. 자, 요렇게 뭐 줄기가 있다면 여기에 나무 가지가 요래 붙어 나오는 요 연습, 요 모양.
놓고 압을 주고 가고, 압을 주는 순간 우리 먹이 밑에 있던 먹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문인하 연습을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고리의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현침과 같이 붓을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붓이 펼쳐지게끔 내려오고, 자, 붓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끝을 향해서 압을 주면서 누르면서 옆면으로 바뀌어지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갈고리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 갈고리를 굵게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눌러서 제대로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는 선을 그으십시오. 작게 놓고 세워서 누르면서, 자, 붓끝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누르면서 간다는 거죠. 자,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자, 여기서 붓끝만 잡고 눌러서 펼쳤다가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것을 점점 굵게 합니다. 즉 파고 들어가는 연습이죠. 붓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연습. 제대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굵은 선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굵지만 가볍게, 즉 붓끝이 붙어서 가는 느낌으로 합니다. 마치 붓끝에 자석이 달린 느낌으로 종이와 붓이 쫙 달라붙어서 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끝이 종이를 끓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방법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붓끝이 종이를 끓는 마찰력이 클 때 탄성이 커집니다. 사람이 발바닥으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붓도 이 붓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는 그 붓끝을 향해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 누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허리 윗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가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고 붓끝의 어떤 감각을 느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붓이 굵게, 이 획이 굵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은 이 갈고리의 어떤 방법을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 다시 놓고 세우고 누르며 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붓의 모양인데 붓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즉 이렇게 내려올 때는 붓끝이 약간 이런 식으로 타원형을 이루긴 이루지만 그래도 많이 둥근 상태입니다. 약간 둥근 상태에서 내려오고 이 부분에서는 붓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변합니다. 즉 둥글게 내려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이 부분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이 타원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굵기, 이 획의 굵기보다 이 밑부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이 밑부분이 길다는 것은 붓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즉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서 가는데, 자, 이 순간 붓을 세워 가지고 압을 주면서 뒷부분이 펼쳐졌다가 다시 모이는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연습합니다. 자, 갈고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부기해서의 갈고리는 갈고리가 좀 큽니다. 그냥 방향이 전환된 상태로 그대로 다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놓고 세우고 압을 주면서 눌러가지고 확실하게 펼쳐져서 길게 모으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부기해서의 갈고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양순의 방법은, 구양수는 이 갈고리의 어떤 펼쳐가고자 하는 어떤 기세를 응축해서 아주 강하게 모아놓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놓고 세워서 눌러서 가는데,
이 상태에서 붓이 순간적으로 많이 펼쳐지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순간 머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머금어 있을 때는 이게 길면서도 아주 응집된 듯한 그 힘이 응집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방법이 구양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요 모양도 많이 나오고요. 자, 요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치다 만 느낌, 갈구리를 치다 만 느낌. 요렇게 해서 놓고, 요렇게 가볍게 살짝 놓는 요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진경의 방법은, 안진경은 붓을 펼치기보다는 붓이 원필, 둥근 모양에서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약간 둥글게 이렇게 붓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세워서 여기서 붓끝을 향해서 누르면서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안진경의 모습입니다. 안진경은 제 생각으로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즉 기존의 부기해서에 보이는 모습이나 당나라 정기의 구양순의 모습에서 보이는 바와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즉 붓을 모아서 나가는 전서의 필액으로 많이 씁니다. 붓을 펼치는 방법보다 세로획 같은 곳에 더더욱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구양순의 방법으로 붓을 펼쳐서 가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진경을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갈구리가 많이 어려운 것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이 가는데 이 갈구리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렵지만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양순도 그렇고 안진경도 그렇고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붓은 원래 어떤 이 필기 도구로서 사용된 거죠. 왜 붓을 사용하느냐?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내 몸으로 체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하셔서 글씨를 조금 더 편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 갈구리는 실제로 잘 안 되어서 이 갈구리를 잘 안 된 상태로 대충 하는 상태로 쓰는 대가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갈구리는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동작이기 때문에 붓이 설령 많이 끝까지 다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획에서 다시 붓을 추스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어느 정도 되면 일단 좋지만 조금 안 되더라도 글씨를 통해서 나중에 힘이 빠지고 자세가 안정되게 되면은 저절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시고 이거 안 돼가지고 이 갈구리 안 돼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